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여러분 벌써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지난주 재미있게 잘 공부하셨죠? 이번 주도 우리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수단적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합법성부터 나오고요. 기출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합법성은 언제? 그래. 근대 입법 국가 시기에 강조됐던 가치. 그래서 법에 의한 행정을 강조합니다. 법치 행정 강조한다는 부분에 밑줄을 쳐서 제가 14번 선지를 구성해 봤어요. 괜찮죠? 그래서 합법성에 대한 걸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이해하자면 법의 기본 정신을 잘 살려서 행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용과 한계에 대한 언급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능률성입니다. 정말 많이 보시게 되는 내용일 거예요. 기본적인 능률성의 의미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고자 하는 가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빈칸을 쳤어요. 능률성. 누가 강조했냐면 19세기 테일러. 그 다음 신공공 관리론에서 강조했는데 아직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이 행정의 수단적 가치는 이론들과 같이 보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능률성에는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능률성, 요게 인간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능률성입니다. 신고전 조직 이론이나 통치 기능설에서 강조했던 가치가 바로 사회적 능률성.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이 정말 경제적 수치로서의 능률성이라고 한다면 사회 목적 실현을 위한 인간적인 형태의 능률성이 사회적 능률성. 이 사회적 능률성이 등장하게 됐던 계기는 뭐 아시겠지만 호선 실험 같은 그런 인간관계론이 등장했었던 계기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지 나왔죠? 디목은 요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능률성을 비판하면서 사회적인 능률성 또는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민주성입니다. 민주성은 사회적 능률성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가치입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행정 내부의 조직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17번 선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대외적 민주성이 있고요. 국민이 원하는 걸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대외적인 민주성. 그리고 행정 내부의 관리를 민주적으로 하는 게 바로 대내적 민주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민주성 쭉 봤고요. 그 다음 합리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행정학 이론 들어가면 합리성 얘기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합리성은 목표, 수단 사이의 타당한 인과관계. 요거 가지고 있어요. 목표와 수단 사이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한다면 요건 합리성이다. 합리성 주장했던 학자가 사이먼, 디즈니인데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학자 사이먼. 진짜 레알 합리성은 내용적 합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포기,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갖지 못하는 행정인이기 때문에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선으로서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이먼의 합리성 내용 잘 봐주셔야 되고 디징의 합리성도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맞는 선지고 사이먼은 인간이 실질적인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합리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합리성 저의 요인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특히 요거 사이먼이 강조했던 게 요거라고 얘기했던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효과성.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얼마나 목표 달성을 했느냐, 얼마나 그 산출이 목표 달성에 기여했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조직과 그 효과를 나타내는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능률성과의 차이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산출이 증가해요. 그러면 능률성과 효과성 둘 다 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능률성은 보통 비용을 얼마나 절감했느냐. 효과성은 얼마나 산출이 목표 달성에 기여했느냐.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지 21번은 여기다가 설명을 했어요. 21번 산출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네요. 여기 산출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능률성과 효과성 모두 증가합니다. 하지만 효과성은 능률성과 달리 비용의 투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능률성과 효과성의 차이들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거 진짜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 비율 아닙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능률성이고요.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뒤를 바꿔야지만 맞는 선지가 되는 것. 요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가외성에 대한 내용으로 봤습니다. 가외성 어렵죠. 말이 처음에 낯설어서 그래요. 근데 가외성은 행정이 뭔가 엑스트라를 둬요. 왜? 행정이 정말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기능과 구조를 중복시키는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세 가지죠. 중첩성이 있고요. 반복성이 있고요. 마지막 뒷페이지 동등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을 여러 개의 협력적인 관점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하나의 기능을 공동 수행. 이게 중첩이고요. 상대적으로 반복성은 동일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외성은 행정체제의 신뢰성, 그 다음 안정성, 저하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늘린다라고 얘기를 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가 23번이 되죠. 가외성의 정의가 22번이 되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동등 잠재력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동등 잠재력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외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가외성, 능률성과 항상 뭔가 충돌하는 관계이다.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다양한 기타 가치 생산성 얘기도 간단하게 했고요. 투명성 얘기했습니다. 투명성, 요거 가지고 한번 24번 선지 구성해 봤어요. 투명성 뭔데요? 행정활동이 정보 외부로 정확하게 드러나고 공개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투명성은 가시성과 공개성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주게 되면 책임성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책임성은 뒤에서 많이 봐요. 우리 나중에 사장 가면 책임성 얘기 진짜 많이 할 거예요. 행정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의무. 그래서 이 책임성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도적인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구분되고 마지막에 중립성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게 되면 행정의 수단적 가치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행정 가치는 사실 지금만 보시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들어가는, 오늘 월요일이니까 현장 수업 기준으로 오늘 월요일부터 들어가는 여러분 행정학의 이론들 여기 들어가면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월요일, 화요일 계속 행정의 이론에 대한 얘기할 거니까 그 이론 다 해서 다시 한번 매칭해보는 형태로 복습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오늘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